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힌 방송. 터프 오늘 풀렸어요. 오늘 터프 방송 오늘 풀린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스타필님과 터프 방송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할 것 같아요. 스타필님이 터프 방송을 상당히 원추하셔서 술도 못 마시면서 왜 원추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딨지? 질문이 있었는데 못 찾겠다. 잠깐만.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제직렬 2차 논술 시험쯤은 슈카 형한테는 껌이겠죠? 라고 누가 하는 경제직렬 2차 논술 시험 문제를 찍어준 사람이 있어. 레알이죠 이거. 누구야 이거? 야 한국은행 경제직렬 2차 논술 시험 문제를 나한테 찍어줬어. 레알입니다 레알.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길이가 엄청 길어요. 헬 난이도로 유명하대. 논술, 경제학. 야 문제 읽는데 한 5분 걸리니까 잘 들어. 근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신흥시장국의 수출 주도 전략 및 외화 보유액 급증 등으로 글로벌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국들에게 통화가치의 저평가를 환율 절상하고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걸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일본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 절상을 막으려 함에 따라 세계적인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이자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 구축과 환율 문제를 동시에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안정망 설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세계적인 환율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G20 회원국을 설득해 나가 좋을지 본인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논술 1번 글로벌 불균형의 형성 원인 및 근본 금융위기와의 연계성. 논술 2번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GFSN 구축 및 유연한 환율 제도로의 이행 필요성. 논술 3번 환율 전쟁 발생 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 질문 드렸습니다. 자, 질문 들으셨죠? 질문 들으셨죠? 질문 잘 들었죠? 삼성증권 2부 업로드는 하도 정치 댓글이 많아서 안 하려고요. 자 여러분 하는 경제직렬 뭐 경제직렬 무슨 2차 논술 시험 문제 헬 난이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헬 난이도로. 녹화 버튼. 내가 녹화 버튼 안 눌렀으면 다시 읽어야 되는데. 병신판독기님 감사합니다. 아 녹화 버튼 눌렀죠. 이거 눌렀죠. 눌렀어. 깜짝아. 눌렀죠. 아, 문제 다시 읽을 뻔했어. 자, 여러분 되게 문제가 긴데 이걸 어느 분이 진짜로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냈어. 형한텐 이거 껌이죠 이러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그 엿 맛있게 드세요라는 뜻으로 문제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야 자랑이 아니라 이거 환율 문제잖아. 요즘에 럼프 형이 맨날 떠드는 게 뭐예요? 니들 환율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고 지금 맨날 우리나라 환율 조작국 설정하네 마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막대한 무역 적자나 막대한 무역 흑자가 있으면 환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웬만하면 이론적으로는 응? 한마디로 근데 이 나라 저 나라가 환율을 손해대니까 무역 적자나 흑자가 해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G20 정도 되는 나라가 환율에 손을 안 대는 나라가 어딨어.
다 말로는 환율에 손을 안 댄다 그러지. 환율에 손을 안 대는 정말 리얼 레알 그 날것 그 자체 환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 환율 주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죠. 환율을 이렇게 펴고 있는 나라가. 다 알게 모르게 손을 조금씩 대잖아. 대면서 용어만 다를 뿐이야. 환율 조작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 뭐 조작한 거 같고 뭐 조작이 뭐냐. 야 똑같은 표현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요? 미세 개입, 환율 조정, 시장 급변동 완화 뭐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그런 표현 쓰잖아. 환율 조작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 아 무슨 조작? 내가 언제 조작했다고? 조절했지. 조절과 조작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좀 달라. 느낌은 좀 달라. 조절과 조작이 뭐 하여튼 조긴 한데 좀 다르잖아. 자, 그리고 이 정책은 환율 변동을 의도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인 효과로 환율이 변했대. 부수적인 효과. 근데 그 정책의 목적은 잘 보면 부수적인 효과지. 부수적인 효과야. 뭐 이거 뭐 아까도 나오잖아. 뭐 서로 뭐 환율 갖고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뭐 G20 의장국으로 환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려잖아. 의견을 제시하게 뭘 조정해. 사실 있는 그대로 쓰자면 G20 모든 나라가 지금 알게 모르게 손을 조금씩 대고 있는데 그걸 너도 나도 눈 감은 채 겉으로는 이렇게 오리처럼 막 발리를 막 떨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고한 척 고개 내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가리 받고 얘기해봐야 결론이 나오나? 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얼마큼 움직이느냐 뭐 이거 갖고 지금 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 같이 건드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뒷손으로 딴 거 하면서 앞으로는 뭐 아닌 듯이 하고 얘기하니까 G20 의장국이면 뭐하나? 뭐가 나올 리가 없지. 나올 리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건 조작이 아니고 제가 하는 건 조작이래.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야, 미국이 양쪽 하나를 해. 그럼 당연히 달러를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지. 근데 환율 정책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잖아. 일본이 뭐 엔화를 찍어. 일본도 양쪽 하나를 내.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위해서 양쪽 하나를 하는 게 아니래. 야 그럼 나도 말은 그렇게 하겠다. 말은 잘할 수 있지. 나는 이거를 통화 약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을 피는 거잖아. 뭐 그러면서 무슨 뭐 통화 뭐 이론적인 뭘 갖다 근거를 붙여봐야 사실 통화 이론은 이거는 나라 간의 힘싸움이고 서로 간에 정치적인 그게 있는 거고 사실상 합의잖아요. 합의 서로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거든. 1달러에 1,100원이 맞는 건지 900원이 맞는 건지 물론 완전 자유시장에 맡긴다 말 그대로 미국도 손을 안 대고 우리나라도 손을 안 대고 세계 어느 나라도 환율이 손을 안 댄다. 그 이론적인 게 있으면은 뭐 이런 가격에 갈 수 있겠지. 근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딨어.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써 있었지? 그래 설라문에 우리나라가 환율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G20을 설정하여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 문제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글로벌 불균형의 형성 원인 및 근본 금융위기 위기와 연결성. 뭘 어떻게 하면 좋아? 힘약하면 당하는 거지. 힘센 애들이 밀어붙일 거 아니야. 야 옛날에 일본이 플라자 합의 때 힘없으니까 당했는데 중국은 이번에 뭐라 그래요? 대놓고 우리는 일본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 일본을 봤지. 이번에 북경 합의 이런 거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북경 합의 뭐 상해 합의 이런 건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대신에 위안화 살살 약하게 만들면서 이 정도 했으니까 봐줘.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뭘 하긴 뭘 해. 또 글로벌 불균형의 형성 원인 및 근본 금융위기와 연계성. 글로벌 불균형 형성 원인. 다 같이 환율에 손을 대니까 당연히 무역 흑자가 생기겠지. 그게 정말 이론적으로 아무도 손을 안 대면은 완전히 이론가로 갈 수도 있겠죠. 완전히 이론가로 좀 수출 잘하는 데들은 뭐 통화가 절상되고 수출 잘 안 되는 데 무역 적자는 데들 통화 약사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되나 그게? 근본 금융위기와 연계성. 이 근본 금융위기라는 게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계성이랑 뭐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날아가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제 맘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도 자기들 나름대로 뭐 통화 약세가 안 와서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다. 뭐 그런 연계성이 있겠지. 환율 전쟁 발생 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 전쟁 발생 시라니 지금도 환율 전쟁 중인데. 욕모양 욕거린 거죠 지금도. 말이 환율 전쟁이 아니지 지금도 소리 없는 전쟁이잖아. 이거는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고 있잖아. 겉으로는 뭐 환율 전쟁 아닌 것처럼 어쩌다 누가 부딪혀야 환율 전쟁인가? 지금도 다 환율 전쟁하고 있는 거지. 환율전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에 지금 자기네 나라 환율 안 건드리는 나라가 어딨다고. 일본도 어떻게든 그 엔화 약세 한번 해보려고 아주 별별 쇼를 다 하는데 엔화 약세가 안 되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별별 쇼를 엔화 약세가 안 돼서 엔화를 그렇게 찍는데도 엔화 약세가 안 되니까 별별 쇼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화 약세 좀 가나 했더니 요즘에 또 같이 강해지면서 아베 형이 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베 형이 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쓰려면 쓰겠지. 근데 이론과 현실이 다른데. 아베 형 지금 목이 왔다 갔다 하죠. 사학비리에 걸렸는데 가뜩이나 엔화도 세지면서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아베 형이 잘릴 것 같진 않아. 웬간해서는 잘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센 거 걸렸어. 우리 아베 형이 센 거 걸렸어. 아베 형이 왜 그 센 거 걸렸냐면은 이게 저 뭐냐, 제가 이거는 딴 건데 딴 거 하려고 뽑아온 건데 보여드리면은 이게 맞는 말이죠. 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닉슨이 뭐 한마디 갔다 I'm not a crook 한마디 갔다 난 사기꾼이 아니다 그랬다가 사기꾼에게 걸려서 한 방에 갔는데, 위대한 나라는 실수한 대통령을 용서할 수 있지만 실수를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법을 어긴 대통령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옛날에 빌 클린턴 당시에 누가 했었대. 아베도 똑같지. 그 사학 그거 걸렸을 때 아베 형도 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야 그러면 안 됐었나, 미안해 했으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절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골로 가고 있죠. 지금 절대 내가 아니야. 사학비리 아우 야 마이 와이프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어우 야 장난해, 우리 와이프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모르긴 뭘 몰라. 지금 제대로 걸려갖고 지금 날마다 골로 가고 있어. 아낌없이 골로 가는 나무가 되고 있죠. 아니라고 I'm not a crook 했다가 지금 한 방에 가는 거죠. 닉슨이 한 방에 가듯이 이거 괜히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아낌없이 골로 가지고 계세요. 아베 형은 웬만하면 안 갈 것 같았는데 지금 뭐 똑같지. 앞으로 뭐 통화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화 전쟁이 지금 통화 전쟁 중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통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통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골로 가겠지. 일본이 플라자 합의 한 방에, 물론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쨌건 버블이 생기나 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인가 30년인가 맞았잖아. 통화전쟁에 패배하면 어떻게 될지가 지금, 야 그리스는 괜히 유로존에 들어갔다가 통화전쟁도 못 해보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들어갔다는 자체가 통화전쟁에서 패배를 한 거지 사실은. 들어갔다는 자체가 통화전쟁에 패배를 하면은 뭐 답이 없는 거지 나라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중국도 지금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야. 중국 보고 무역수지 흑자 줄이라는 거잖아요. 무역수지 흑자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당연히 통화 절상해서 니네 지금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그만해서 통화 절상하라는 거지. 위안화도 엔화처럼 2배 절상해라. 뭐 이러면은 진짜 2배 절상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이 절대 할 리 없겠지. 절대 할 리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고 입 빡빡 깨물고 있잖아.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 뉴스 봐봐. 걔네 신문 사설이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싸우겠다 그러고 있잖아. 싸우겠다. Here comes a new challenger 하고 있잖아. 인서트 모 코인 지금 막 넣고 있잖아. 인서트 모 코인. 이 새끼들 장난치지 마라 이러고. 내가 걔넨지 아냐 이러고 코인 막 넣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안 당한다 이러고. 이 때문에 쉽지 않죠. 럼프 형은 그거 무역 출자 줄이라는 게 결국 통화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못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요즘에 통화 외적인 걸 쓰잖아요. 그게 관세 같은 거잖아. 비통화 정책으로, 속된 말로 비통화 정책으로 조져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약간 속된 말이지만 그게 지금 현상이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질문이 대답 다 했죠. 지금 또 뭐 있었지?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무슨 네트워크 구성 및 유연한 환율 제도 이행 필요성. 네트워크를 구축해봐야 불균형 완화가 되나? 네트워크를 힘센 분이 주도할 거 아니야. 야 미국과 우리나라와 뭐 떨거지들 나라 합쳐서 네트워크 만들었어. 무슨 글로벌 무슨 네트워크? 글로벌 파이낸셜 세이프티 넷을 만들었어. 그 의장을 누가 하겠니? 당연히 미국이 하겠지. 그러니까 환율은 어떻게 보면 힘의 역학구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저같이 경제학을 잘 모르는 무식한 놈이 보기에는 힘의 역학구도로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고, 이게 우리가 책상머리에서 배운 대로 해서 훌륭한 뭐 이론가를 만들어서 한다고 잘 안 되지 않을까? 유연한 환율 제도로의 이행 필요성. 여기서 유연한 환율 제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유연한 환율 제도, 유연이 뭐예요? 강대국이 때리면 살짝 물러났다가 안 때릴 것 같으면 앞으로 살짝 갔다가 이크 에크를 잘하는 게 유연한 환율 제도지. 그걸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이크 에크를 잘해서 때릴 것 같으면 야 피해주고, 이거 메이웨더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때릴 것 같으면 피해주고, 위빙으로 진짜 때릴 것 같으면은 어퍼컷은 피하고 잽 정도 맞아드리고, 너무 아파 형, 아우 형 눈물이 글썽이네 하고 잽 정도 맞아드리고 정말 아픈 티를 내고, 그러다가 어퍼컷을 때리면 또 약간 이크 해주고. 요게 유연한 환율 제도도. 유연한 환율 제도.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 유연하게. 내일은 콜입니까 푸십니까? 나 저거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 오늘도 내내 그 얘기 하다 왔어. 뭐 이렇게 자산 가격 갖고 이게 위냐 아래냐. 저 매일매일 내기를 해요. 한 달 뒤에 가고 그 동료들하고 한 달 뒤에 얼마 갖고 점심 내기 하는데, 뭐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얘기를 해서 맞으면 다 자기가 잘한 거고 못하면 슈카가 죽일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어, 맞았어. 그러면 산 자기가 잘한 거고, 내가 얘기했는데 틀렸어. 그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따면은 자기가 사서 잘한 거고, 잃으면 말한 니 때문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하여튼 그래서 유연한 환율 제도는 이크 에크를 잘하고 센 거 피해주고, 형이 너무 화난 거 같으면 살짝 맞아드리고, 뭐 요런 게 필요한 거지. 그쵸. 물론 여러분 하는 경제직렬 2차 시험지에다가 요딴 식으로 답을 썼다가는 다 된 밥에 그 코 떨어뜨리죠.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정책 입안자에 앉으면 정치를 하지 왜 하는 애 왔냐 뭐 이딴 소리 듣겠지. 정치를 해 이 자식아, 정치를, 이러고 쫓겨나죠. 전직 쿠팡 배송 알파님도 계시네요. 환율이라는 게 그렇죠. 이크에크 잘하는 신선한 인재라고 안 뽑아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환율이 굉장히 하는 2차 질문 문제랍니다. 하는에 가시고 싶은 분은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희 선배 중에 한국은행 갔다고 저 위로주 산 선배 있었다고. 진심으로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은행 갔다고 모두가 위로주를 사줬던 형이 계셨어요. 지금은 그 형의 그 인사가 신문에 날 정도, 한번 얘기했잖아. 신문에 나는 인물이 되셨는데 한국은행 갔다고 우리가 모두 위로주 샀다니까. 형 괜찮아? 뭐 고시 같은 거 안 되면 어때?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괜찮아. 위로주 사드렸어요. 그때 뭐였지? CPA인가? 뭐 하여튼 기억도 안 나. 무슨 고시를 하다가 때려치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한국은행 붙어서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벌써 그게 20년 전이니까 20년차 공무원님이 되셨죠. 20년차 공무원님이 되셔서 아주 어깨에 힘 빡 들어가서 어깨에 빡 들어가서 CPA가 하는보다 위고, 그게 아니라 하는을 들어가도 뭐 자격증을 하나, CPA나 뭐 하여튼 뭐 고시 하나 하고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게 많았지. 일반 옛날에 공무원이 물론 세긴 셌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선망의 그건 아니었으니까. 지금처럼 선망의 그건 아니었죠. 지금이야 엄청 선망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빡시지 않았어. 옛날에는 뭐 고시건 자격증이건 하나 있고 뭘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 얘기 조금 더 하자면은 오늘 또 신문에 뭐가 났었냐면 이게 났어요, 여러분. 뉴욕타임스가 요즘에 럼프 형이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 FBI 국장 자르고, 그 다음에 제가 닉슨 그거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워터게이트 얘기해드렸던 이유가, 럼프 형이 하는 게 지금 FBI 국장 자르고 콤이라고 그 사람 연락에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 자르고 자기 특별검사를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누구랑 했던 게 똑같죠. 닉슨 아저씨가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자기 조사한다고, 러시아 그거 조사한다고 자기 조사하는 그 검사를 자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럼프 형이 맨날 자른다고 그러고 있거든. 옛날에 닉슨 형이 그거 자르다가 뭐가 됐어요? 토요일 밤에 대학살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법무장관이 안 잘러 그러니까 법무장관 자르고, 법무차관이 안 잘러 그러니까 법무차관 자르고, 다 자르다가 토요일 밤에 대학살이라고 그런 이름까지 붙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특별검사 자르다가 자기가 잘렸잖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FBI 국장 날리고 자기 특별검사 러시아 그거 뭐 커넥션 조사한다니까 걔를 자른다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아주 대놓고 한 면에다가 이만한 사설을 그냥 이렇게 한 면을 다 올렸대. 대통령은 법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뭐 이런 말을 했대. 법을 어기는 대통령은 용인할 수 없다.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요런 거를 사설에 올렸답니다. 워터게이트가 반복되는 느낌이 약간 있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워터게이트를 사실 그 사건을 옛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렸던 게 요즘 돌아가는 꼴이 그래.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 뭐 대통령 뭐 탄핵 나오고 뭐 얼마 전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좀 거기도 그 맞는 것 같아. 대통령도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하지만 실수를 하기 위해서 덮고 법을 어기는 건 용인할 수 없죠. 럼프 형이 법 위반한 거 아직 모르겠어. 나도 미국에 있지 않아서. 지금 자르겠다는 거잖아.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를 자르겠다는 건데 그건 좀 그렇지. 자기 조사한다고 자르면 어떡해. 자기 조사한다고 아무리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너무 속보이잖아요. 자기를 자르는 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저거를 저렇게, 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4대 신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까는 거를 한 사설을 한 면에다가 이만하게 현직 대통령인데 지금 되다가 1년차잖아. 1년차 된지 1년이야 이제. 그런 막강한 파워 재임하면은 무려 8년을 해먹을 수 있는데 1년차 지난 막강 파워 대통령을 한 면 전체를 털어서 깔 수 있겠냐는 거지. 이거는 미국이 대단한 걸 생각해. 야, 한 면 전체를 털어서 깠잖아, 대놓고. 너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이건 대단하죠. 우리 그 뭐 저커 보고 이런 아저씨도, 돈 많은 아저씨도 거기 뭐 양복 메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서 그 청문회 하더만 제가 뭐 잘한 건 없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이러면서. 봤어요 여러분 그거? 미국 상원인가 가서 우리 저커버그 형이 그 뭐야 정보 유출 때문에 반성문 쓰고 이렇게 상원 아저씨들이 질문하면 고개 끄덕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신문에 보면은 그 물어보는 상원 의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야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니까 페이스북을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잠깐만 그래 이게 페이스북 그래 뭐 이런 아저씨들이 거기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 보좌관이 써준 거 이렇게 읽으면서 페이스북은 뭘로 돈을 버세요?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면 거기도 최소 60, 70 되셨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야 그래 뭐 이런 거 질문하니까 저거 보고 그냥 긴장 빡 하고 있다가 질문이 하도 황당한 거 들어오니까 실실 웃으면서 예 그럼요 아우 예 자네는 뭘로 돈을 버나 뭐 그런 거 물어보더만. 뭘로 벌게 저희 광고하는데 광고 자네는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나? 아니면 니들이 뭘로 돈을 벌까? 그랬더니 저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희 광고 정보 파는 게 아니라 광고. 그때 의원 이러다 광고? 니네 광고로 돈 벌어? 이러고 넘어가더만. 좀 장난쳐 지금 거기다가 지금? 아니 그ren 또 뭐야? 그래? 니네 광고로 돈 벌어? 정보 파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이러고 다음 질문 뭐 넘어가고. 지금 뭐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말이야 차라리 기자를 앉혀놓던가 보좌관을 앉혀놓던가. 야 할아버지들 앉혀놓고 최첨단 IT에 뭐 그걸 지금 보안을 논하고 있으니 써준 거 읽다가 끝났잖아. 써준 거 읽다가. 진짜 그랬어요. 자네 뭘로 돈 버나 이거 물어보고 정보 팔아서 돈 버나? 뭐 이딴 소리 했다가 광고한다니까 끄덕이고 넘어가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일종의 쇼지만 대국민
그 대국민 마음 안정 쇼잖아요. 대국민의 마음의 안정을 위한 일종의 쇼인데, 그래서 저커버 형이 살아났다 그러잖아. 반대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 그 형님들이 그런 질문을 해줘서. 그래서 뭐 훈훈한 분위기로 간다며. 그래, 청문회가 끝났다라는 그 얘기가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그것이 사실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농담처럼 실실거리면 넘어가지만은 다 그때그때 적시성 있는 얘기거든. 제가 얼마 전에 시리아 얘기 드렸잖아요. 피하 구분이 없이 난리가 나고 있다. 피하 구분 없이. 시리아 지금 막 떨어지고 있죠. 지금 시리아 수도래 썰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미사일이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야, 그리고 어떤 분이 카카오톡 플러스에 또 질문을 해줬어. 시리아, 왜 러시아 형과 미국 형들은 시리아에서 싸우나요? 시리아 정부와 미국 형과 러시아 형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실제 질문입니다. 실제 질문. 잘 모르겠어요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둘이 시리아에서 그러냐? 간단하지. 서로가 서로를 못 때리니까 이거 부두 인형 찌르는 거죠. 서로 부두 인형. 아유 씨 이러다가 좀 세 보이니까 고개 돌려서 그 부두 인형 막 찌르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이러면서 이거 눈 코코코코코 찌르고 있잖아 지금. 눈 코코코코 하면서 아유 때리려다가 집 안 맞지 하다 보여. 그럼 옆에 와서 집에 와서 이 새끼 이러면서 이거 니가 말이야 이러면서 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왜 둘이 시리아에서 그러냐고? 야, 당연히 둘이 서로 어퍼컷 못 날리니까 여기서 그래야지. 그럼 걔네들이 뭐 서로 어퍼컷 날리면 서로 골로 가잖아. 아파 보이잖니? 부두 인형 찌르고 있죠 지금. 부두 인형 찌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난 뭔죄인데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녀 이거. 이거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저 미사일 봐라. 야, 큰 거 날아간다. 형 피해. 뭐 이러면서 여기서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야. 사진 찍으면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이것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진 찍으면서. 물론 요게 날아가는 그 일직선상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분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러면서 볼 것 같긴 해. 여기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설마 각도가 오다가 미묘하게 이렇게 꺾이진 않겠지. 컵은 아니겠지. 이게 체인지업은 아니겠지. 패스트볼이어야 된다. 응? 직구여야 된다. 직구. 이게 오다가 시내로 먹으면서 꺾이진 않겠지라는 두려움을 갖고 볼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럴 것 같긴 해.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우리 오탄이 형 스플리터처럼 이게 오다가 이게 뚝 떨어지면은 곤란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경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겠지. 왜 너한테 기고 그냥 뭐 부두 인형 찌르는 거지. 여기 찌르고 봤냐 말이야. 우리 미사일이 말이야. 스마트하지 말이야. 이러면서 쏘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니가 쏘면 다 떨구겠어. 뭐 그런 뭐 립서비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럼프 형은 야, 우린 스마트 미사일이 안 떨어져 이러면서 뭐 트위터질하면서 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씨, 왜 거기서 트위터질하면서 남의 나라에다 쏴? 아니 서로 쏘면서 트위터질을 하든가. 아니 트위터질하면서 남의 나라에 쏘고 있어요. 씨, 여기 있는 애들은 무슨 죄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 아니 지들끼리 쏘던가. 왜 지들이 쏘고 지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고 우리 거 스마트하다고 지들 둘이 싸우고. 여기는 뭐야 이거. 불꽃놀이 이렇게 구경하면 좋긴 하지만 잘못 시내로 맞으면 가는데. 뭐 하다못해 뭐 알래스카에서 쏘든가. 서로 붙어있는 데가 거긴데 무슨 여기다 엄한 중동에 와서 쏘면서 서로 트위터하면서 지금 뭐 누가 어쩌고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멋지긴 멋있어. 근데 화면은 멋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지옥이죠. 지옥. 야, 우리나라에서도 공중에 이렇게 미사일 날아다니면 기분이 좀 거시기 하겠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뭐 시리아 얘기하면서 개판 5분 전이라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종족이 뭐 종족? 클래스? 종족 자꾸 레이스가 생각나냐? 서로 막 민족끼리 얽히고 종교 얽히고 러시아 들어오고 미국 들어오고 지금 개판 5분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뭐 누군가 한 명이 승자가 없는 개판이죠. 개판. 지금 도그판입니다. 얘네도 헷갈릴 것 같아. 이게 누굴 향해 쏘는 미사일인지.
맞는 쪽도 헷갈릴 거야 이거. 저게 우리 편 피하 구분이 이게 날 노린 건가?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쿠르드족도 있고 시아파 순니파도 싸우고 뭐 미국한테 지원 요청하니까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열내고 또 뭐 러시아가 들어오고 터키도 열내고 지금 뭐 IS도 열내고 지금 서로 열내고 있잖아. 서로 열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기는 지금 개판이다. 개판. 그죠? 개판. 알기 힘들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미사일 날리면서 서로 여기다가 립서비스 날리고 있는 중이다. 시리아랑 러시아랑 무슨 관계길래 러시아가 싸우는데 시리아를 공격한 걸?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격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시리아 뭐 반군과 걔네 둘이 싸우는데 정부군과 싸우는데 럼프 형은 얘를 밀고 저쪽은 저 러시아 형은 얘를 밀었는데 서로 형 도와줘 하니까 서로 어퍼컷 날리다 보니까 감정상해서 서로 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지.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또 서로를 쏜 건 아니래. 그렇습니다. 그 시리아 그 정부군 걔가 뭐 독재 몇십 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잘려도 진작 잘렸어야 되는데 지금 연명하고 계시죠. 자기가 왜 연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원래는 무너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애들이 들어와서 서로 힘의 균형이 맞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 있어. 그 사람도 운은 타고난 것 같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운은 좀 타고난 것 같긴 한데 그런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벌써 망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개판입니다. 개판.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빨리 얘기하고 다시 게임을 하러. 맞는 말이네. 명치 안 치고 하수위 정리하는 거죠. 명치 존나 명존세 하면은 위험하거든 서로. 저게 흔히 말해서 그 무슨 흑마냐 그거 3구 그거 짝가는 흑마. 그 무슨 흑마지? 도발만 미친듯이 꺼내는 흑마 있잖아요 그거. 와 나씨 무조건 탈진까지 가는 개. 거의 그거하고 큐브 흑마 그래. 와 나씨 뭐 그냥 끝없이 3구 도발 내는 거죠 지금. 죽인다 싶으면 또 도발 내고 또 뭐 굴단 나오고 뭐 나오고 지금 뭐 아주 뭐 그러고 있지 지금. 명치는 아직도 30이야. 명치 뭐 죽이려고 그러면 뭘로 먹고 뭐 또 피 채우고 또 뭐 그러고 있어요. 큐브 흑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커머스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뭐가 났냐면 안 뽑아왔네. 신문에 뭐가 났냐면은 야 신문 얘기보다 요거 신문 얘기부터 하자. 안 뽑아왔네. 오늘의 신문이 뭐가 났냐면은 쿠팡이 올해 2017년에 적자가 6,300억이 났대. 6,300억 한 해에. 그 전엔 얼마였냐? 5천억 5천 몇억. 그 전에 얼마였냐? 또 5천 몇억. 1년에 적자가 5천억에서 6천억이 나는 게 그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 그게 많지 않아. 600억도 아니고 6천억을 버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난 적자가 1조 7천억이래. 아니 1조 7천억 1.7조. 와 우리나라 최대 적자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거보다 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있었나? 조선업이 저 정도 났나? 조선업 정도 되겠다. 최근 3년간 적자 랭킹 따지면 하여튼 상위권이야. 1.7조. 와 대단하죠. 그래서 자본 잠식이 됐는데 어디서 출자가 들어와서 자본 잠식 되네 안 되네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 소위 말해 소셜 커머스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 세 군데 어디냐? 티몬, 쿠팡, 또 하나가 뭐였냐? 티몬, 쿠팡, 위메프 세 군데 여러분 전부 다 자본 잠식됐어요. 자본 잠식. 자본 잠식이 뭐예요? 내 돈은 이미 다 없고 남의 돈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회사를 세우려고 돈을 모아서 자본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미 내 돈은 다 날라갔어. 워이 3개사 이미 내 돈은 다 없고
전부 다 빚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아직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100%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절대 맞지 않아요. 100% 제 개인 의견이에요. 150% 제 개인 의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왜? 여러분 사실은 소셜 커머스라는 거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원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 그랬다가 거의 망했지. 회사 넘기고 나간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어딥니까? 그룹폰이죠, 그룹폰. 그룹폰이 2000년대 초반에 소셜 커머스 한마디로 뭐 이렇게 모아서 사람 많이 모은 다음에 뭐 싸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쿠폰 같은 거 주고 뭐 50% 70% 이런 거 해서 뭐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무슨 음식점 50% 하면 막 몇백 명 달려들고 몇천 명 달려들고 뭐 이런 거. 그 원조급 되는 게 사실 그룹폰이죠. 원조급 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 그룹폰 코리아 있었어. 공동구매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냐면 주가가 얼마입니까? 17불 18불 하던 게 지금 4불대예요. 있어 아직도 이 회사. 이 회사에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소셜 커머스를 얘기하면 뭐해? 옛날 같은 쿠폰식 공동구매, 쿠폰 구매가 잘 생각해보면은 처음엔 좀 먹혔는데 이게 갈수록 그 사업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왔어.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 오픈마켓 업체들도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나라로 치면은 G마켓, 뭐 11번가 이런 애들도 이런 애들하고 뭐 이런 그룹폰 같은 애들하고 차별성이 뭐가 있을까? 게다가 얘네들은 무조건 할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신문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문에서 따지면은 캐니벌라이징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정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룹폰에서 제공하는 할인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다시는 정가에 지갑을 안 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런 소셜 커머스에 내기를 상당히 꺼려하지. 저런 게 발생하는 거의 스팀이죠. 스팀이지. 80% 할인 아니면 안 사. 50% 할인 아니면 찜에만 넣고 안 사죠. 야 요즘에 스팀에 50% 할인 뜨면 잘 안 쳐다봐. 야 할인율이 맘에 안 들어. 야 한 75%부터 눈이 가잖아요. 아니 야 80%나 90% 정도가 떠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야 이건 사야 돼 발딱발딱 하면서 50%만 봐도 이게 좀 머뭇거려져. 내가 비싸게 사는 건가? 뭐 이러고 50%가 조금 머뭇거려지고 75%부터 마음이 좀 땡겨. 자 요런 현상이 발생하죠. 스팀을 보고 있으면 정가로 사면은 무지막지한 손해를 본 것 같아. 야 그나마 이건 게임이니까 많이 산다고 게임이 닳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뭐 음식점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아무도 정가에 내고 먹으러 안 오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영향 중에 이게 여기 있는데요. 이거 다 썼던 걸 제가 그냥 갖고 온 거야. 어느 분이 썼던 걸. 이 교수가 썼던 걸. 얘네들이 성공하려면은 잠깐만 안 움직이냐. 세 가지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세 가지가 뭐냐? 판매자가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탁월한 신제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한마디로 그룹폰 같은 데가 기존 시장에 없는 탁월한 신제품을 갖고 올 능력이 있는 거야. 쉽지 않죠? 왜냐면 그룹폰이 뭔가를 개발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뭔가 개발하는 아이폰을 그룹폰에서만 판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면 가능한데 그럴 리가 없잖아. 슈링을 그룹폰에서만 판다 그럼 가능하죠.
슈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슈대, 슈링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룹폰에서만 판다. 또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그 가리키는 거 슈 뭐였냐? 그거 슈폰도 아니고 그런 거는 그룹폰에서 판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탁월한 신제품이다. 가능하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그래 슈고, 슈는고. 자, 그 다음에 판매자가 50%에 육박하는 할인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했을 경우 이딴 판매자는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존재는 하지. 어디에? 스팀에는 존재하죠. 스팀에는 한 번 올리면 영원히 파니까 거의. 스팀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물을 가지고 하는 현물에서는 존재하기 힘들잖아. 스팀은 가능하지. 이거 뭐 100만 개 복사하나 1000만 개 복사하나 가운데 게 뭐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니까. 스팀은 가능하죠. 둘째는 스팀은 가능하다. 50%에 육박하는 할인이 스팀엔 아니지. 최소 50%죠. 최소. 육박이란 표현을 적절하지 않아요. 스팀에는 판매자가 50%는 기본으로 까는 할인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육박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 50%부터 시작하는 할인을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는 가능하는데 요거는 스팀에서나 가능한 거고 하지만 일반적인 데는 힘든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힘들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이게 됐어요. 1번, 2번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잖아. 1번은 자기가 사실상 공급자까지 같이 대라는 건데 자기가 탁월한 신제품을 가진 공급자라면은 굳이 거기다 하겠나? 애플이 되지? 두 번째는 저건 거의 스팀이고 세 번째가 돼야 돼. 세 번째가 뭐야?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연결해줬을 경우다. 저게 뭐예요? 저게 내가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수요 독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연결해줬을 경우 그쵸? 보면 알죠? 이걸 창조해낸 게 아마존이지. 그거 외에는 대부분 실패했잖아. 그룹폰이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연결해줬을 때까지 못 갔죠. 저기까지 가면은 가능하다는 거야. 아마존은 가능했지. 왜냐면 아마존은 소셜 커머스에 그런 얘들 뭐 쿠폰식 할인의 그런 사이트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야? 그룹폰 보고 사실상 아마존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걸 요구하는 거지. 수요 독점까지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 여기로 답을 1번, 2번, 3번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영향이 되겠지. 1번 안 될 거야. 그쵸? 애플이 되지. 내가 탁월한 신제품이 있으면. 2번 안 되겠지. 스팀이 아닌 한. 그럼 3번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지. 저게 뭔 소리예요? 압도적인 사업 지배자가 되란 소리잖아. 수요 독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1등이 돼야겠지. 3번에서부터 벌써 치킨게임의 그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옛날에 반도체가 했던 게 저거지.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야. 3번에서부터 새로운 구매자를 내가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뭔가 돼야 살아남는 거잖아. 뭔가 돼야. 자, 그러면은 옛날 소셜 커머스 옛날 소셜 커머스 우리가 뭐 공동구매 할인 쿠폰 이런 걸 발행하는 것만 잘 생각해보면은 이건 잘 생각하면은 기존 오픈마켓의 하나의 영역에 불과하거든. 오픈마켓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뭐 G마켓 뭐 11번가 뭐 무슨 쇼핑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이 하는 하나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확대한 거에 불과해요.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 예를 들면 은행으로 따지면은 완전히 대출업만 하나 있는 거던가 뭐 하나 있는 거든가 요런 거거든.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그거 집중해서 하나만으로 수익이 안 나면은 결국에는 얘네들도 다 오픈마켓 시장하고 다 같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존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 3개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거만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에는 G마켓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옥션 뭐 11번가 이런 애들하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경쟁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걸로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물론 되게 회사가 작은 규모로 단지 그런 걸로 만족을 하겠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회사를 성장을 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다 같이, 그러니까 오픈마켓이지. 다 같이 오픈마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다 같이 6개나 뭐 7개, 8개, 9개사가 대가리 받고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가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현재 머리 받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머리 받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킹이다 해서 머리 받고 싸우고 있는 건데 쿠팡은 그거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쿠팡이 매번 그 밀었던 게 뭐예요? 물류혁명 뭐 이런 거죠. 뭐냐? 로켓 배송. 그걸 했다가 지금 뭐 적자가 뭐 어마어마한 거지. 저기서. 물론 저거 말고 뭐 쿠폰 이런 거 싸게 하고 하면서 적자를 많이 보긴 하지만 저기서 일단 적자가 많이 나는데 글쎄 뭐 남의 회사 전략을 갖고 지금 뭐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어쨌건 쿠팡이 지금 시장에서 저 그 3개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가 뭐 누구를 회사를 지금 까거나 아니면 완전 칭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성공했던 로켓 배송을 예를 들어봅시다. 로켓 배송은 뭐예요? 기존의 그런 오픈마켓 업체들은 배송 업체에 맡겼지. 물류 업체에 맡겼어. 근데 쿠팡은 물류혁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구매자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소비 집단을 가지겠다고 한 거잖아. 물류까지 내가 하겠다. 다 떠하는 거잖아요. 자, 아마존은 그럼 어떻게 했냐? 아마존 어떻게 했을까? 아마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얘네도 다 아마존 보고 뭐 이렇게 따라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따라하고. 아마존 어떻게 했을까? 아마존도 로켓 배송 비스무리한 게 있죠? 거기는 2일 배송이 있어. 2일 배송. 아마존도 자기네들 그 똑같아요. 그 거점 그 물류 창고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었어. 쿠팡이 그렇게 하는 거죠. 거점 물류 창고를 막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서 막 주요 도시마다 다 거점을 놔두고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데이터가 워낙 쌓이는 게 많기 때문에 주문하지 않아도 미리 갖다 놔두죠. 주문할 걸 알기 때문에. FBA라고 있어요. 이거 누가 써셨는데 Fulfilled by Amazon이라고 FBA라고 있는데 거기는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 이거 하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쿠팡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거기는 뭐냐면은 아예 창고에다가 미리 갖다 다 넣어놔. 팔릴 걸 알거든. 그리고 얘네는 그 창고가 지금 그냥 쿠팡의 로켓 배송은 쿠팡 것만 하잖아. 근데 아마존은 그게 아니라 창고만 줬어. 그리고 아예 물류업 자체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디냐? 이마트에 주문해도 아마존 창고에서 나올 수 있어. 단지 창고를 짓고 창고를 대여해줘요. 우리가 안 팔려도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이야. 아마존 창고에 갖다 넣어. 뭐 시애틀 창고에 넣고 보스턴 창고에 넣고 어디 창고에 갖다 넣어. 미리 넣어놔. 사용료만 내는 거야. 팔리면 거기서 아마존이 배송해줍니다. 물론 그 기업이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아마존이 배송해줘요. 나는 뭐 한진택배가 배송해줘요. 나는 뭐 대한통운이 배송해줘요. 어디 통운이 배송해줘요. 지정할 수 있는데 걔네 통운들이 아마존에 있는 창고에서 꺼내가. 한마디로 창고 물류업 자체를 하죠. 아예. 아마존은 거대한 그 유통업 자체를 하는 거지. 창고를 지어주고 거점마다 니들이 여기다 보관해. 아마존도 거기다 보관하고 개인도 보관할 수 있어. 기업도 보관할 수 있어. 갖다 쌓아놔. 그 다음에 주문이 나가면은 아무나 어떤 유통업체든 거기서 꺼내서 갖다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모든 비용을 아마존이 떠안는 구조까지는 아니지. 유통하는 그런 자체는 물론 아마존 자체의 팀도 있는데 다른 팀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느낌이 약간 달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폼 비슷한 걸 만들었. 창고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아마존이 직접 구매해서 넣고 팔기도 해요. 100%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은 재고도 있습니다. 요즘 재고도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월마트나 이런 데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자기들이 직접 사다 창고에 넣기도 해. 이건 팔리니까. 창고도 창고 플랫폼식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제가 맨날 아마존 얘기 되게 죄송한데 무슨 얘기를 해도 아마존으로 흘러가. 이런 어떤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 지금 뭐 소셜 커머스 얘기하다가도 아마존으로 흘러가고, 창고업 얘기해도 아마존으로 흘러가요. 걔네들이 지금 뭐 거의 모든 거에 지금 들어가서 다 해먹고 있기 때문에, 야, 반도체 얘기를 해도 아마존으로 흘러갈 것 같아. 저도 아마존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뭘 얘기하면 막 흘러들어가. 뭘 얘기하면은. 자, 봅시다.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보여드린 게 있어. 비슷한 건데 옛날 자료긴 한데 똑같아. 이게 아마존의 2013년도까지의 그 매출액과 수익이거든요. 딱 봐도 뭐가 보여요? 아마존 수익의 70%, 80%가 AWS,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나머지 사업에서 매출액 늘리는데 모든 신경을 쓰고 수익 늘리는데 신경을 안 써서 그래. AWS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오는 이유가, AWS가 엄청나게 물론 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는 최소한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목표로 하다시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2013년까지 그리고 2018년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2017년, 18년이 안 보여서 근데 저 뒤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순이익은 요 정도밖에 안 가 있어요. 이게 아마존 사업 모델이거든. 하지만 얘는 적자는 아니지. 적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따라해요. 한마디로 뭐야? 내가 시장을 지배하고 본다는 거잖아. 지배한 후 생각. 먹고 생각이잖아. 먹고. 일단 멀티에 커맨드 센터 지어놓고 생각하는 거잖아. 커맨드 센터를 지어놓은 다음에 저걸 어떻게 지키나 이제 그때가 생각하는 건데, 저게 뭐 순이익이 나나? 야, 미네랄이 몇 개 남았더라? 이제 뭐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400원만 되면 커맨드 센터 짓고 보는 거잖아. 일단 400 되면 베르트랑이죠 거의. 일단 400원 되면 가서 커맨드 센터 짓고 베르트랑이잖아. 베르트랑. SCV부터 누르고 보는 거지. 도대체 뭐 마린 뽑고 탱크 뽑고야 되는데 그딴 건 모르겠고. 그 베르트랑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커맨드 센터를 짓습니다. 적에 드랍이 왔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커맨드 센터를 짓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4드론이 오면 어떻게 막나요? 커맨드 센터를 짓습니다. 뭐만 하면 커맨드 센터를 줘. 야, 우리 뜨랑이 형 옛날에 기억 안 납니까? 적이 들어와서 치열하게 막 내 본진을 털고 있는데 커맨드 센터 짓고 있잖아. 무슨 미세 컨트롤을 하고 있나 봤더니 그딴 거 없고 커맨드 센터 짓고 있어. 그리고 이기죠. 결국 그 커맨드 센터 때문에. 뭐 아마존도 비슷하죠. 일단 커맨드 센터 짓고 보는 거야. 뭐 나머지는 모르겠고. 우리 뜨랑이 형이죠. 뜨랑이 형. 이거 앞서가신 분. 이거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 다 보시면, 야, 영업이익률 봐봐. 개판이죠. 야, 이딴 회사에 누가 투자하겠어. 영업이익률이 거의 안 나. AWS에서 이익을 다 버는 이유가 나머지 에서는 돈을 거의 안 벌기 때문이야. 요 모양 요 꼴이죠. 야, 인터파크보다 나죠. 2013년 기준이지만 인터파크보다 이 영업이익률이 나죠. 매출액은 이게 몇십 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돈 따윈, 지금 당장 돈 따윈 관심이 없는 거지. 사실 요 모델을 우리나라 커머스들도 뭐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적자가 엄청나다는 거고. 아마존은 뭐 그 정도 적자는 뭐 한 100년 해도 버틸 수 있겠지만, 뭐 애플이 장난 아니죠. 이때만 해도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고 거의 미쳤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한창 영업이익률 높을 때 뭐 50% 60% 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애플은 기업 자체가 이만큼 되니까. 아마존은 배당도 없어요. 아십니까? 아마존은 배당도 안 줘.
너한테 배당 줄 돈이 없어. 배당 줄 돈이 없는 걸 고사하고 배당 줄 생각이 없어. 너희들한테 줄 배당으로 뭘 해야 된다? 커맨드 센터 줘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아. 너한테 줄 배당으로 이제 커맨드 센터 줘야 된다니까 지금. 배당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야 커맨드 센터 줘야지 지금. 야 우리가 못 먹은 멀티가 몇 갠데 커맨드 더 줘야 돼 지금. 저기 쳐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야 커맨드를 지금 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지금 배당을 노네 지금. 뽑아서 커맨드 줘야지. 지금 커맨드 짓고 있어요. 열심히 커맨드 지면서 대신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보답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배당 안 줘도 야 커맨드 줬는데 막 꿀광에 막 커맨드 지니까 뒤에 앉아있는 우리는 기분은 좋지. 아우 야 적꿀광도 먹었네. 어우 야 저기도 먹었어. 야 거기 적진 바로 앞인데 괜찮냐? 그랬더니 어우 야 일단 먹고 보재. 야 걔 턱 미친데? 걔네 턱 미친데 멀쩡하냐? 아우 괜찮아. 여기 쳐들어오면 딴 데 2개 지면 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걔네 병력 바로 앞에 그 탱크 시즈 박았는데 옆에다 커맨드 짓고 있어. 야 그거 괜찮냐? 그러면 걔네들이 여기 쳐들어오면 딴 데 2개 지을게요 뭐 이러고 커맨드 짓고 있어. 어떡하려고 저걸링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돼. 들고 딴 데 갈게요 이러고 짓고 있어. 말 들어보면 그럴듯해. 들고 딴 데 가면 될 것도 같고. 야야 400원인데 그럼 아 괜찮아. SCV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본전 뽑아요. 그러면 또 듣고 보면 또 그런 거 같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400원인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뭐 버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쳐들어오면 들고 딴 데 가요 이러고 오 하긴 커맨센터 나르기도 하네. 이거 부술 때 딴 거 2개 더 주면 돼요 이러고. 저건 뭐냐 엄준식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준씨가 왜 그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니? 자 그래요. 자 무슨 얘기가 나갔냐? 우리 커머스형.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얘네도 그랬어요.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우리 그룹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룹폰이 엄청난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뭐 요원하죠. 이게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뭐 4불 정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오픈마켓하고 다 같이 싸우다 보니까 뭔가 자기만의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물류를 다 자기 걸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는 사실 현대 산업에서는 조금 배치되는 거잖아. 대부분 요즘에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는 비용이 너무 크니까 플랫폼화 시키던가 맡기던가 하잖아요. 물론 아마존은 자기가 하긴 하는데 걔네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걔네는 물류 자체도 자기가 하면서도 반대로 그 물류를 또 플랫폼으로 만들었어. 창고 임대업 비슷하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니까 좀 뭐 그런 게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그 커머스들은 사실상 오픈마켓이 돼서 우리나라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지. 우리나라의 아마존을 꿈꾸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한 게 누구냐? 누구겠어요? 우리 정의 형이지. 우리 손정의 형이 쿠팡에다가 돈 많이 넣었죠. 1조 넣었죠. 1조. 더 넣었다는 말도 있어. 돈 막 넣으면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하고 있는 거죠. 이겨라, 이겨라. 근데 저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자, 하지만 실적은 뭐 이걸 쿠팡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이런 거. 영업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매출액은 이렇게 늘고 있다. 2016년까지긴 한데 2017년에도 6천억이 손해를 봤어요. 매출액이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주로 봐달라라고 지금 쿠팡은 얘기하는 거죠.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으니까. 야, 삼성 하이닉스가 그렇게 하이닉스가 뭐 망한다 어쩐다 했을 때 그 치킨 게임에서 이기니까 요즘에 미쳤죠. 요즘에 돈 미친듯이 벌지.
돈 미친 듯이 벌지. 그 치킨 게임에서 이긴 다음에는 돈 미친 듯이 벌잖아요. 우리 하이닉스 영들. 데스티니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논술 문제 질문 답해주셔서 저기 감사합니다. 휴가 행정 데스티님이 문제